공부머리 안 되나 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살짝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도 드실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친구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백세기 선생님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공부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제 고민은 제가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성적에 대한 욕심이 좀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꽤 크고요. 그 기대에 부응해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시험을 보게 되어 정말 좋은 성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학원에서 주는 문제들도 다 열심히 풀었습니다. 암기 과목을 교과서를 여러 번 읽는 방식으로 공부했고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 노트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틀렸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좀 힘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성적은 기대 이하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죠? 네, 안타까워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대는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얘기할 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공부하는 쪽으로 머리가 조금 아쉽지 않을까. 공부머리가 안 돼서. 그거는 어떻게 해줄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는지 사실 조금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공부머리가 안 되나? 공부 쪽으로는 소질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엄마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한다고 하는데요. 맨날 앉아 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면서 공부머리 안 되나 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살짝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도 드실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친구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아마 이 친구가 자기가 성적이 좀 안 나왔다, 만족스럽지 않다, 기대 이하로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네요. 기대 이하. 기대 이하는 본인의 기대와 부모님의 기대 이하라는 그렇죠. 말이죠. 그 어떤 기대 이하죠. 꽤 기대가 높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괜찮은 성적이 그렇죠, 나왔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겠죠. 이 학생의 성적을 제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이 들으면 글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지금 중학교는 이제 ABC로 나오는데 성적이 보통 만약에 고등학생으로 친다 그러면 중간치 정도 한 3등급 나왔을 거예요. 3등급 초반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충격을 받고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않죠. 자기는 1등급 나오기를 기대하며 공부했을 텐데 어떻게 3등급인 줄 아세요? 3등급인걸요? 이 학생의 프로파일에 나와요. 이 학생은 이제 휴머니스트 성향이에요. 휴머니스트 성향의 학생들은 굉장히 활달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유쾌하고 그리고 또 덜렁대기도 하고 어디 가서든지 존재감이 있죠. 휴머니스트 성향이 약간 덜렁댄다 그랬잖아요. 저희한테 사연을 보낼 때 저희가 나름대로 물어보는 게 이제 학년 그리고 성별을 물어봐요. 네. 근데 이 학생은 그 성별이 성별을 없었네요. 빠뜨리셨어요. 성별란에 안 쓰셨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빠뜨려요. 아, 이게 사연에도 다 드러나는군요. 그럼요. 이게 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덜렁거리는 부분이 있는 거 본인이 이제 그런 특성도 있고 친구들한테 되게 관심도 많고 뭐 사람 좋아하고 아마 그런 학생일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도 리더십 있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가 이렇게 좀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아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받고 싶고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그동안 쭉 리더처럼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클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학교 생활을 성실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과제 같은 거 빠뜨리지 않고 해가고 이제 물론 조금 가끔가다 숙제를 두고 간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들을 다 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자기가 그래도 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 공부는 해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학생이라는 게 지금 공부 모범생이 학생은 꽤 높이 나와요.
공부 모범생이 높다는 거는 내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주어진 것들, 그러니까 뭐 과제 해가고 또 시험 준비하고 수행평가 준비하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다 잘 해갈 뿐만이 아니고 나는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자존심이 딱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고 그런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은 취향 공부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 도피성도 높지 않고 그렇다는 거는 공부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거거든요. 공부를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학생이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내가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에 맞춰서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본인이 확신이 안 서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학생이 성적 중에 일부는요, 이렇게 성별을 안 쓴 것처럼 약간의 그런 덜렁대다 하는 실수들로 틀린 문제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중학교가 한 8과목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2-3과목에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이제 성적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속상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학생의 진짜 문제는 본인이 시키는 것만 하라고 하는 것들, 남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들, 그것만 본인이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좋은 방법을 다 따라하고 있는데 이 친구 도대체 왜 성적이 안 나오는 걸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 학생이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자기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학원에서 주는 문제들도 열심히 풀고요. 암기 과목은 교과서를 여러 번 읽었고요.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좋은 공부 방법을 다 쓴 것 같지만 다 한 것 같은데요, 다 정말? 한 것 같은데요. 저기서 안 들어간 게 있어요. 뭘까요? 문제만 많이 풀었잖아요. 이 학생도 교과서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과서라든지 뭐 개념 공부, 그 정확한 이해,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시간, 그게 지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요,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요, 1등급 못 나와요. 개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자기가 그걸 이해를 해야지 다른 개념이 나왔을 때 그게 서로 통합이 되고 연결이 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막히는 거죠. 그거는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기본이 탄탄하게 다져져야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스로 내가 이걸 왜 알고 왜 모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학생이 뭐라고 되었어요? 제가 왜 틀렸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좀 힘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틀렸는지 이해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인이 취약했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몰입 공부가 높지 않은 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학생한테는 어떻게 도움 줄 방법을 제시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은 이제 하면 이 학생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안 와닿을 거예요. 우리 아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은 그저 아이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힘들어도 조금만 더 해보자 라며 달래기만 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 공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은주 박사님에게 공부 상담을 받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작 아이도 너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단지 방법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 너무 답답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신기하게도 공부에 대한 마음을 알고 나서 아이 스스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아이의 성향과 공부 마음에 대해 알고 알맞은 방법을 알게 되니 이렇게 공부에 대해 의욕을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왜 빨리 상담을 받지 않았을까 미안하고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정확히 안 와닿을 거예요.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그냥 고등학교 팀에서 어느 정도 하는 선수도 있지만 같은 고등학생인데도 국가대표가 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코치를 잘 만나서? 타고난 운동신경이 좋아서? 진짜 최고로 치고 나가는 선수,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같은 동작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잘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이 공을 잘 쳐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1등급 찍는 학생들은요, 내가 이걸 왜 모르는지, 뭘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요번에 배운 것이 예전에 배운 뭐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돼야지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좀 와닿으실 텐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는 성질이 급해요. 마음 먹었으면 당장 해야 돼요. 천천히 하거나 미루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럼 딱 해요. 그렇게 얼른 행동력이 좋거든요. 그 대신 마음이 급하니까 어때요? 분명히 건너뛰는 게 생겨요. 성별 안 쓰는 것처럼 뭔가 건너뛰는 게 생겨요. 예, 그런데 공부에서도 이 친구가 건너뛰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마음이 급해서.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두렵고 싫어서 아니면 공부가 힘들 것 같아서 피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 학생은 빨리 문제를 풀면 내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실력을.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성공수단 공부가 비슷하게 있는 거기서 빨리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또 멘붕 공부가 높은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이제 진짜 제대로 시험 보는 그 월드, 시험 보는 세계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급하게 나의 실력을 확인받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시작인데 지금 실력 확인받으면 뭐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중학교 2학년 성적으로 대학 가나요? 설명해 주신 말씀 들으니까 빈틈없이 차곡차곡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게 약간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생물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외울 게 많을 거예요.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따라서 그 각 부위의 명칭도 다르고 그거에 또 역할도 다르고, 그러면 그런 거를 정말 철저하게 이해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본인 걸로 숙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쓱 한 번만 읽어보고 문제풀이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본인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휴머니스트 학생이 하나의 특징이 굉장히 이해력과 순발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말해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술술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속아요. 본인도 속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이해하지 않으면 시험을 칠 때는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본인이 긴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알아도 어떻게든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시험을 보는 상황은 우리 모두가 긴장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 대충 알고 있으면 시험에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정말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가 돼야지 본인이 원하는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들이고 문제만 많이 푼다고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답 노트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모르는 거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왜 또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 노트도 만들어 봤는데, 그 오답 노트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문제죠. 오답 노트는 오답 노트가 꼼꼼히 모르는 거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로맨티스트가 하는 거고요. 휴머니스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오답 노트 만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노력을 들인 게 너무 가상해요. 근데 그 오답 노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그 만들었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내가 오답 노트 만들었는 대로 스스로 위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답 노트에는 본인이 이거를 왜 틀렸는지를 써야지.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해, 그게 있어야지 그냥 내가 이거는 풀이 과정 여기를 틀렸네, 뭐 하나 빠뜨렸네, 그 정도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오답 노트를 만들었으면 다음에는 그 문제를 안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 위안을 삼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틀렸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더 탐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본인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학생은 너무 훌륭한 스타트를 한 거예요. 정말 시작점이 너무 좋고,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면 고3 때는 너무너무 달라져 있을 거고요.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중2부터 고3까지는 장기 레이스예요. 근데 휴머니스트 학생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내가 이번 달 아니면 이번 중간고사, 이번 학기말고사 그거를 각각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는 성적을 이만큼 올려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쭉쭉쭉쭉 가다 보면
고3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고 매 시험을 볼 때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공부의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학생들마다 맞는 공부법이 따로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각자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 그리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디를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각기 다 다르고 그런 거는 이제 RSI 프로파일, WPI 프로파일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성격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달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휴머니스트 성향인 학생들은 이제 그 이해력은 좋고 순발력은 좋지만 세심함이 떨어지는 부분을 또 보완이 돼야 되고 로맨티스트 학생들은 천천히 느릿느릿 공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고 또 가면서 너무 또 그 주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에 세심하게 들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기본적인 걸 알고 싶으시면 이제 제가 제 책 홍보하는 것 같은데 나온 지도 좀 돼 있긴 했지만 제가 쓴 책 공부 삽질하지 마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학생은 그렇게 조금 찬찬히 하나씩 정확히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사연을 보니까 정말 많이 격려해주고 싶고 마음 끓이지 말고 지금 굉장히 본인이 속상하고 마음 끓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게 멘붕 공부가 높은 걸로 딱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이 학생이 그동안 학교에서 이제 계속 좀 앞선 친구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가 꽤 크셨을 것 같아요. 성적이 이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름 실망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이런 학생은 그 남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처음 와서 본 시험이 원하는 대로 안 났다고 해서 공부에 실력이 없다거나 능력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 학생은 기가 펄펄 살아야지 뭘 할 수 있는 학생이니까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학생이 공부를 그렇게 성적이 안 나왔는데도 뻔뻔하게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학생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편이야. 그런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나를 지지해주고 있어. 이런 느낌이 이 학생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학생일 거예요. 이 학생이 정도 많은 학생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학생이 한 번씩 친구들하고 또 놀아야 되니까 너무 놀지도 말고 공부해라 그렇게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학생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은요. 이 학생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실 거예요. 사실은 발표력도 좋고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구멍이 숭숭 뚫리는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 이 학생이 또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멍이 생겼을 때 이 학생한테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게 그리고 항상 얘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고 이 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아는 거를 이렇게 발표하거나 말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잘난 척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 학생은 신이 나서 공부할 거고 항상 이렇게 든든한 형이나 든든한 누나처럼 대해주시면 이 학생이 선생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선생님한테 배신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부에 고민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밝고 욕심 있고 열심히 하려는 학생인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